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지난 17일 태국에서 입국할 때만 해도 입을 그렇게 쉽게 열지 않을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설 연휴 지나서 좀 이렇게 진술 태도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발 여러 가지 이 수사 관련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죠. 대북 송금 관련해서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가. 예, 뭐 지금 언론 보도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이제 2019년 1월, 4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500만 달러, 한 60억 원 정도를 이제 송금했다. 이거는 과거에도 알려졌었 건데 추가로 나온 게 2019년 11월에 이제 300만 달러를 추가로 보냈다라는 거고 이게 네.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조금 이제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정말로 방북을 돈을 주면은 방북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정황 증거가 완전히 이제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2019년 2월에 이제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노딜 로 이제 협상이 안 됐잖아요. 하지만은 그 2019년 6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깜짝 남북미 정상회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남북 간의 관계, 북미 간의 관계를 고려를 했을 때 최악으로 가기 전에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뭐 원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정황 자체가 완전히 말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게 이제 얼마나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인지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아마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은 쌍방울 측에서 북한에 이제 송금을 했다는 그 돈들 한 번에 보낸 게 아니고 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건너간 것 같고 그게 2019년이었고 지금 말했다시피 당시의 남북 정세를 보면은 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게 대북 사업 이 북한 방문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터무니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자, 검찰이 어느 정도 이제 증거를 갖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돈을 보냈다면 그거는 이제 이 증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역으로? 네,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갔다는 여러 가지 발언 그리고 나아가서 역시 가장 핵심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보고받고 인지했는지 이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이화영 경제부지사, 이제 평화부지사라고도 불렸죠.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아태협과 같이 그러니까 삼각축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화영 경제부지사하고 아태협하고 그리고 쌍방울 여기서 이제 쌍방울은 주로 이제 돈을 냈고 그래서 광물 사업권은 이제 또 따내는 거, 대북 사업권을 따내는 것을 좀 목표로 했고 실제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공시 좀 증권가의 소식을 흘리면서 그때 당시에 나노스라고 이제 쌍방울 계열사가 있는데 이게 한때 시가총액 2위,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릴 정도로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조금 쌍방울은 집중을 했고 이재명 대표 측은 좀 이제 정치적 이득을 얻는 데 쪽에 이제 했는데 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이렇게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것들이 이제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재판이라는 거는 결국은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좀 명확하게 이렇게 이를테면 물증이 아니더라도 이게 정황 증거라는 게 조금 그리고 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진술들이 좀 일관되게 나왔을 때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정말 유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물증을 갖고 이 근거를 갖고 얘기할 것인가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당시에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의 도지사는 뭐 세상이 다 아는 그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었고 만약 그냥 방북을 염두에 두고 이런 그 사업을 추진했다면은 뭐 정치적 이득을 염두에 두고 노리고 한 거 아니었느냐?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정황은 되는 겁니까?
법리적으로는 좀 더 이제 다퉈봐야,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데 네. 뭐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가 이제 성남 FC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다만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시민구단인데 그러면은 구단주인 시민이 구단주는 이재명 대표였지만은 뭐 그 소유주인 시민들이 예를 들면은 뭐 뇌물을 받은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지만 이거는 조금 더 정치적인 이득을 본인이 받으려고 하는데 조금 더 명시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됐지만은 사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걸로도 상당히 이게 만약에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황으로 보면은 김성태 회장과 예를 들면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가 몰랐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전화 통화는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연결고리가 있는 걸로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의 이재명 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재판부가 좀 감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네. 누구의 진술이 좀 더 일관성이 있느냐를 조금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이 사서 입은 인연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그 모친 상태 측근들이 대리 조문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전화 통화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황 증거들이 아까 전에 처음에는 내이 얘기만 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전화 통화는 한 것으로 KBS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이제 북한 인사하고 접촉하는데 이화영 지사가 전화를 건네줘 가지고 통화를 했고 이재명 네. 대표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북 송금한 것에 대해서 대신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돈을 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한 것으로 김성태는 이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신뢰성이 조금 진술의 신뢰성이 좀 흔들리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조문을 할 때 측근들이 이제 쌍방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정황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면은 경기도지사에서 조문을 측근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대기업 회장이 경기도지사 뭐 상에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뭐 서로 알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은데 네. 다른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죠. 내일부터는 이틀간 등록하는데, 자, 이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지금 상황이 누가 앞서갈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것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거 아닌가, 당심이 출렁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계속 1위를 하긴 했지만은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1위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혼전 양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 의원에게 좀 뭐 무리한 사진 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조금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 조사는 이제 격차가 지난주 26일, 27일 예. 조사된 결과고 최근에 뭐 김연경 선수, 가수 남진 씨와의 이제 사진 관련된 구설수 이런 건 이제 반영이 안 된 내용이죠.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네.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저 갤럽 조사 예. 내용이 상당히 좀 격차가 벌어진 걸로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좀 요거는 여론조사가 너무 좀 들쑥날쑥해가지고 좀 예. 유의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갤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나머지 지금 대부분 발표된 거는 AR에서 자동응답 조사예요. 근데 전화 면접이 조금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조금 더 민심을 파악하기에는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반 국민들, 당원들도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도 좀 더 이제 무응답을 하지 않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거는 아까 갤럽 조사하고는 좀 다른 RN서치가 이제 조사한 그런 내용인데
날짜가 하루 정도 겹쳐 있죠. 예. 지난주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루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또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약간 많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왜 저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은 정치 ARS 같은 경우에는 정치 고관여층만 이제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고관여층의 대답이 좀 과잉대표되는 게 있고 민심을 좀 전반적으로 보려면 전화 면접을 보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 당심, 그러니까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 고관여층 중에서도 고관여층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민심에 대해서 보는 거는 전화 면접, 갤럽 조사 같은 전화 면접이 낫지만은 네. 지금은 오히려 ARS를 보는 게 좀 더 당원 투표 성향에 가까울 수가 있다라는 그렇습니까?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왜냐하면은 저 갤럽 조사가 튀는 조사예요. 다른 예. 거에 비해 다른 거는 비슷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해서 김기현이 앞선 것도 있고 안철수가 앞선 것도 있잖아요. 근데 네. 저 조사만 20%포인트, 23%포인트 안철수 후보가 앞섰다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다 이거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민심이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실제 당원 투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실 거냐를 본다라면은 ARS 조사가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봐야 될 것 책임당원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 고관여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RS 네. 조사가 정치 고관여층들이 더 반응을 하는 그렇군요. 거고, 예. 그래서 저기에서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당원의 비율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의 인구가 50% 살지만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37% 당원이고 네. 영남은 건 20에서 25% 인구지만은 그 2배에 가까우니까 이런 것들을 보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아니면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조금 더 앞설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당심을 좀 파악을 하면은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큰 그 표차로 그러니까 격차로 이기는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기현 대세론이 꺾였다. 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한 달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쪽으로 미궁으로 좀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심리적 효과도 어떻게 이제 영향을 끼칠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 사진과 관련한 김기현 의원이 SNS에 올렸던 사진과 관련한 구설수 이렇게 예민한 이 구간으로 들어갈 때는 이 후보들의 말 한마디,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 이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지금 이제 가수 남진 씨와 찍은 사진 자체가 지금 연일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측의 지금 선거 어떤 전술 네. 방식 자체가 조금 소위 말해서 올드하다라고 조금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셀럽이 소위 말해서 유명 인사가 되고 셀럽이 돼야 되는데 네. 유명 인사에 묻어가려고 하는 어떤 전술들 그리고 세과시를 해가지고 최대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들이 옛날 방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메시지에 감동이 없고 그리고 뭐 연포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는데 그게 뭐 막상 그거 본인이 하는 어떤 뭐 메시지나 이런 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구태한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의 약간의 위기 흔들림이 본인이 김기현 후보가 좀 자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도 예를 들면은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남진하고 김연경 씨하고 여러 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김기현 후보를 부른 것이고 네. 김기현 후보는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건데 네. 만약에 남진하고 김연경이 이를테면 사진 꽃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찍어달라고 해서 했다라고 해명을 하면 나도 잘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이를테면은 뭐 나는 전에 들었다 뭐 네. 이러쿵저러쿵 구차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본인한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응도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누적이 되면은 김기현 후보가 조금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컷오프에서 이제 4명을 이제 뽑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이 두 의원 말고 다른 2명이 누가 올라가는 거냐에 따라서도 좀 판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결선 투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위와 4위. 일단은 지금 뭐 양강이야 당연히 확실한 거고 네.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3위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경태 그리고 뭐 윤상현 의원 있고 이제 뭐
뭐 다른 변호사 이제 분이 이제 계신데 지금 천하람 그 이제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예. 출마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예. 만약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후보로 나오면은 유승민 표와 이준석계 표를 상당히 흡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갑자기 불뚝 사회로 깜짝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0일 날 발표를 하는데 2월 10일, 8, 9일에 여론조사를 하면 오늘 1일이니까 딱 일주일 정도 남은 거거든요. 네. 일주일 동안 그냥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그냥 단순히 소위 말해서 이준석 친구다, 뭐 이준석 동료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에 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깜짝 4위에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의 이제 다크호스로 부각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의 갈 만한 표를 좀 흡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한 게 이번에 결선 투표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결선 투표제가 없었으면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했을 거예요. 네. 천하람이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결선 투표이기 때문에 1등은 1, 2등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천하람을 찍었던 사람들이 2차 결선 투표에 가서 안철수를 네.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김기현 후보하고는 좀 더 멀잖아요.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밀어줄 가능성. 근데 아예 천하람이 안 나왔을 때는 투표 행위를 안 해버리고 결선 투표도 아예 투표 행사를 안 할 가능성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있군요. 네. 그래서 투표를 한 사람이 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점점 더 하여튼 그 예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양상.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워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